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평생을 헌신하고 키운 자식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걸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옷, 좋은 교육,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커가면서 할머니는 더욱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본인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브랜드의 새 옷을 사주었고, 본인은 검소하게 살아도 자식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통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부모가 딱 하나, 이것을 줬습니다. 바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환경입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용돈을 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부모가 이것만 주면 자식이 100% 잘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애틋하던 아이가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지난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머니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와 깊이 대화한 적이 있었나? 바쁜 일상 속에서 공부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잘해야지 라고 말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실망하거나 좌절했을 때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다음엔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격려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자식이 진짜 원했던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운 부모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관심과 공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화하는 습관이 있는 집,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부모,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고 잘못했을 때도 비난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환경,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은 많아도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주는 법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고 계신가요? 단순히 용돈을 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넘어 진짜 자식의 마음을 보듬고 있나요? 다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명히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제도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자식하고 가깝게 지내니? 친구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애랑 늘 대화했어.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내게 말하라고 했거든.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과연 아이와 그런 시간을 가졌던가? 떠올려 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라고 하면 내가 참아,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라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건 돈이 안 되는 일이야.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게 답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감정을 외면하면 자식도 부모의 존재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부모가 돈을 벌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 부모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우리 애를 위해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할까? 그런데 그 다 해줬다는 것이 정말 자식이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혹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요? 자식이 부모와 가까이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놀았던 기억, 힘들 때 부모가 곁에서 손잡아 주던 기억,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기억,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려면 오늘부터라도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정신과 강한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 어릴 때 부모의 따뜻한 관심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더 높은 사회적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경우 그 아이들은 미래에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2명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그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였고 감정을 인정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줬지만 대화는 거의 없이 항상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선택만 받아왔습니다. 감정 표현은 사치였고 언제나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상황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고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며 망설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며 금세 좌절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았거나 일방적인 통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흔히들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면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와 거리가 생기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부모가 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넌 참 소중한 아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며 지지해 줍니다. 반면 두 번째 아이는 부모에게 늘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성적이나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두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실패해도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아이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준 기본적인 확신의 차이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반면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언제나 내가 이걸 하면 부모가 좋아할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애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그 잘됨의 기준이 누구의 것인지,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이지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아 두려 하면 그 사랑은 곧 괴로움이 된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자식이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차라리 이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아이는 내 선택이 틀린 걸까? 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부담을 주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해야지. 대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지구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대신,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너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대신,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무슨 선택을 하든 무조건 지켜만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로서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식이 의견을 낼 때 반박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어려웠어. 이렇게 하면 자식은 부담 없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종 선택은 자식이 하게끔 두세요. 부모는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다. 서두른다고 해서 꽃이 빨리 피지는 않는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과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진짜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물려줄 재산, 좋은 교육, 안정된 직장을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학벌도 명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존감과 따뜻한 믿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성적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잘할 때만 칭찬하고 못하면 외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나는 이걸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는 성공을 해도 불안하고 실패를 하면 깊이 좌절합니다. 반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을 믿어주세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언은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서 응원해 주세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믿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흐르게 두어야 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부모가 너무 조이고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믿을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키울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이 두 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